테슬라는 삼성과 함께한다. 고요한 여름 오후를 가르며 떨어진 충격의 트위터. 17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계약 규모. 일론 머스크의 배신이라며 들끓는 미국 여론. 트럼프가 그토록 저지하려 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굴복의 길을 따르라고 종용했었죠.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전혀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어째서 TSMC를 포기하고 삼성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은밀히 준비해온 결정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압박의 주체였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손을 내밀게 된 놀라운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AI6 칩, 삼성과 손잡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게시된 단 한 문장. 그날 오후 블룸버그 화면에는 붉은 속보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온 세상이 잠시 멈춰선 듯했죠. 워싱턴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등졌다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큼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르쿠스 라이더입니다. 워싱턴 기술정책연구소에서 22년간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분석해온 선임 연구원이지요. 수많은 산업 혁신을 지켜봐왔지만 이날의 파장은 정말 예외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일까? 설마 머스크가 진짜로? 동료 제시카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외쳤습니다. 마르쿠스, 이게 현실이야? 170억 달러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 170억 달러. 하나로는 24조 원에 해당하는 거액. TSMC가 아닌 삼성이라는 파격적 선택. AI6 칩 독점 공급권. 뇌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돼. 머스크는 보수 진영과도 상당한 연결고리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업과 제휴를 맺다니.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무슨 의도에서?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BBC. 모든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있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긴급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머스크의 진정한 노림수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 안은 완전한 대혼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화면에 붙어 실시간 뉴스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삼성을 압박하는 중이었잖아. 머스크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 동료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머스크 선언, 삼성 쇼크, 트럼프 위기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석권하고 있었죠. CNBC에서 긴급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앵커의 음성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정말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죠. 폭스뉴스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반기다. 머스크가 기존 공급망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터커 칼슨의 음성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블룸버그. 전 세계 모든 언론사가 연속적으로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BBC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을, 르몽드는 미국 기술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아시아 반도체 경쟁, 새로운 차원이라며 혼란스러워했죠. 22년간 이 영역을 연구하면서도 이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진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부서장 데이비드 존슨이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지금 워싱턴이 완전 난리야. 백악관에서 머스크에게 접촉하려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군. 응답이 없다고요? 트위터 발표만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제시카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요동치고 있었고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 TSMC는 급락. 반면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머스크의 전략적 계산은 무엇인가? 제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긴급 분석 필요. 즉시 연락 바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머스크의 폭탄 선언. 삼성이라는 예상 밖의 파트너. 트럼프 행정부의 혼돈.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드는 워싱턴의 석양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인정. 아시아 언론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한국의 역사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직원들이 하나둘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완전한 당황과 혼란스러움.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머스크가 정말 미국을 등진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파악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확했습니다. 이 170억 달러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것이다. 진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곰곰 씹어보며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70억 달러. 한 줄의 트윗. 그리고 대한민국과 삼성이라는 이름. 그날 역사는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백악관 서관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제게 논평을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웠거든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관료들의 표정이 모두 같았죠. 완전한 당황과 분노. 2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무력감을 드러내는 모습 말이에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소리 질렀습니다. 라이더 박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뭘 놓쳤길래 이런 사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전에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무도요. 설리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머스크가 트위터 올리기 30분 전까지 완전히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최대 기업의 핵심 전략을 언론보다 늦게 파악한 것이었거든요. 상무부 차관 도나 허버그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략 보고서를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분석이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TSMC 의존도 분석이요. 허버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TSMC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확신했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의 TSMC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단정했던 거죠. CIA 부국장 윌리엄 번스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평가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허버그가 머뭇거렸습니다. 2등급 협력업체 정도로 봤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달랐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리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TSMC는 리스크고 삼성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걸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NSC 아시아 담당 커트 캠벨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해협 상황을 보세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TSMC 공장이 전부 대만에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사시 공급 중단 위험이 너무 큽니다. 먼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삼성은 다릅니까? 텍사스 테일러에 공장이 있거든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야 관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설리번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국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사례를 보세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했죠. 맞습니다. 허버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았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쓰라린 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미국 요구에 굴복했지만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투자 조건들이 일본 기업들의 목을 조른 것이었죠. 일본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번역 자료를 펼쳤습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어요. 캠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도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설리번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습니까? 돈 대신 기술로 응답한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약속 대신 혁신으로 맞선 거죠. 이때 번스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머스크 계약이라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의 2나노미터 기술이 그 증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허버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멈춥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AI 연산 능력도 타격받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설리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의존해야 하는 필수 파트너였던 거예요.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려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캠벨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술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켰죠. 먼스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쓰라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말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설리번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환점이었거든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압박에서 협력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요. 허버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도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잃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증명해버렸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번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거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압박하려던 상대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버린 거죠. 백악관을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스크의 한 줄 트위터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죠. 한국이 있었고요. 이제 정말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두려워하게 된 유일한 파트너. 바로 한국이었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동료 켄지 타나카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습니다. 켄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저와 함께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는 파트너였거든요. 켄지,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어보니 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나 정말 화가 나. 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켄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미국 투자 협정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그냥 항복 문서잖아요. 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켄지 옆에 앉으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들이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일본이 떠안고 수익 구조는 미국이 가져가는 식이었거든요. 왜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까? 켄지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 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계로서 정말 분하고 창피했을 거거든요. 일본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켄지가 아사히 신문 기사를 번역해서 보여줬습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굴복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제 주권을 포기했다. 정말 뼈아픈 비판들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더 심합니다. 켄지가 또 다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앞에 무릎 꿇은 치욕의 날이라고 썼어요. 켄지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마르쿠스. 켄지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은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례도 분석해봤거든요. 그럼 알겠네요. 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을 거야. 맞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일본과 정반대였거든요.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관세 압박을 가해왔을 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500억 달러 투자 같은 굴복적 제안 대신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거든요. 한국은 투자 대신 기술로 응답했어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기술로? 켄지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삼성의 2나노미터 GAA 공정,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 거예요. 켄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요. 한국 협상팀이 미국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퍼붓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나누자고 한 거예요. 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협상 결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어요. 350억 달러 투자와 1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약속도 있지만 이건 양방향 이득 구조예요. 양방향 이득? 켄지가 되물었습니다. 한국도 주고 미국도 받는 진짜 윈윈 협상이었어요. 두 협정서를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요. 켄지가 두 문서를 비교해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천지 차이네요. 일본 협정서에는 요구사항 준수, 구조 개선, 일방적 투자 같은 굴복적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한국 협정서에는 상호 이익, 기술 파트너십, 장기 협력 같은 대등한 표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켄지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는데 한국은 기술로 당당하게 맞선 거구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요. 최근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협상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반면 일본은 켄지가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관리 대상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분하다. 왜 일본 정부는 그렇게 했을까? 결국 의지의 차이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말이에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긴급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 켄지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거야? 너무 늦었어. 기사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선택이 모든 걸 증명했다. 기술로 승부한 한국이 진짜 승자다.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정확히 보고 있었구나. 맞았습니다. 머스크의 170억 달러 삼성 계약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켄지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소니 반도체 매출 35% 급감,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 매각, 르네사스는 대규모 구조 조정.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텍사스 공장으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굴복하면 약해지고 당당하게 맞서면 강해지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굴복해서 산업 기반이 흔들렸고 한국은 협상에서 더 강해진 것이었죠. 머스크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켄지가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를 원했던 거지. 최근 글로벌 언론 반응도 확인해봤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술 주권으로 승부한 한국의 완승 스트레이츠 타임스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강국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식 협상의 승리. 전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굴복의 대가를 치르는 국가 기술 주권을 포기한 결과. 정말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기술력과 협상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 차이구나.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결국 자존심과 실력의 차이였던 거예요. 켄지가 한국 자료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네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거구나. 켄지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을 알아본 거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력이었어요. 돈으로 굴복하면 일시적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로 당당하게 맞서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선택이 바로 그걸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판이 바뀐 것 같아요. 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일본은 자금으로 굴복했고 한국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리고 세계가 누가 진짜 승자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죠. 머스크의 170억 달러 계약이 그 증거였거든요. 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정말 배워야겠어. 이게 진짜 자존심 있는 협상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력과 협상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시아를 향해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협상 모델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삼성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놓인 기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삼성 2나노미터 공정 기술 분석 상무부에서 긴급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삼성의 2나노미터 GAA 공정 수율이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반면 TSMC는 아직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이 15%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 동료 켄지가 출근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르쿠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삼성 기술 분석 자료예요. 놀라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켄지가 자료를 함께 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수율이 85%라고요? TSMC보다 15%나 높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15% 차이는 엄청난 격차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AI6 칩 양산에도 완전히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켄지, 이것 봐요.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AI6 칩을 이미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어요. 진짜요? 켄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에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칩 없이는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삼성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삼성의 손에 달린 것이었어요. 그때 부서장 데이비드 존슨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켄지, 긴급회의예요. 백악관에서 요청한 분석 보고서 때문이에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무부, CIA, NSC 관계자들까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NSC의 커트 캠벨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이더 박사, 삼성 없이 미국 AI 전략이 가능합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TSMC는 어떻습니까? 상무부의 도나 허버그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1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율도 낮고 AI6 칩 양산도 아직 불안정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CIA의 윌리엄 번스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격받는 건 우리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 공급이 중단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이 멈춰요.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구글, 애플, 엔비디아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두 삼성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켄지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ENM 공정 기술은 현재 독보적이에요. 이 기술 없이는 차세대 AI 칩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모두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캠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압박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우리 AI 전략 자체가 무너져요. 번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데이비드 부서장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백악관 보고서에 포함해야겠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였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작성할 때 정말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삼성 공급을 막으면 타격받는 건 미국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거든요. 켄지가 제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네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성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삼성의 기술 로드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삼성은 이미 차세대 1.4나노미터 공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TSMC보다 2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이런 기술력이면 앞으로도 계속 앞서갈 거예요.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기술 혁신 속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특히 AI6 칩의 자율주행 특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한 맞춤형 설계였거든요. 이래서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거구나.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였던 거예요.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해 나갈 동반자 말이에요.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였어요. 삼성, 글로벌 AI 칩 시장 점유율 40% 돌파.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켄지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탐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제 삼성이 업계 표준을 만드는 수준이네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이제 세계 산업의 기준선이 된 것이었죠. 미국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고 싶지만 삼성 기술 없이는 AI 전략이 불가능한 상황.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거예요. 켄지가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으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때 부서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백악관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했어요. 대통령 브리핑에 포함된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었거든요.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충격받을 거예요. 부서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었죠. 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미국의 약점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 그 시작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텍사스 테일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삼성이 주최하는 특별한 행사에 언론인으로 초청받았거든요. 미디어 앤드 파트너 데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정말 화제였습니다. 삼성이 테슬라 임원단과 함께 165억 달러 계약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삼성 테일러 팹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170억 달러 계약의 핵심 현장이구나 싶었죠. 입구에서 삼성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사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테슬라 핵심 임원진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거든요. 드류 바글리노 테슬라 수석 부사장, 피터 바논 글로벌 공급망 담당 임원까지. 삼성 DS 부문 최시영 사장이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테슬라 전용 AI6 칩 생산의 글로벌 허브입니다. 전용 생산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첫 번째 견학 코스는 AI6 전담 클린룸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100% 테슬라 AI6 칩만을 위한 전용 라인입니다. 다른 고객사 제품은 일절 생산하지 않아요. 와, 독점 공급 계약이구나. 정말 엄청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테슬라 바글리노 부사장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전용 라인이라니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봅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더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월 생산 능력이 120만 개입니다.
연간 1,440만 개의 AI6 칩을 테슬라에만 공급해요. 제가 재빨리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1,440만 개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차량 600만 대 분량이었거든요. 이 물량이면 테슬라 FSD 확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글리노 부사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구역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시영 사장이 직접 나서서 계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거든요. 이번 계약은 165억 달러, 8년 장기 계약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테슬라 AI6 칩 독점 공급이에요. 165억 달러, 8년간.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독점 공급이라는 건 다른 자동차 회사에는 안 판다는 뜻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최시영 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AI6 칩은 테슬라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이렇게 깊은 파트너십을 맺다니. 점심시간에 지역 경제 담당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삼성 투자로 테일러 지역에 직접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됐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개 일자리 효과죠. 테일러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30% 증가했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어요. 정말 놀라운 지역 경제 효과였습니다. 연간 지역 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테슬라 피터 바논 임원이 물어봤습니다. 약 80억 달러 규모예요. 경제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텍사스주 전체 GDP의 2%에 해당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 계획이 공개됐어요. 삼성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AI 7칩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칩도 함께 개발 예정이에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보택시용 특수칩까지요? 정말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파트너십이네요. 최시영 사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I 7칩은 현재보다 3배 빠른 연산 속도를 목표로 해요. 2027년부터 양산에서 테슬라 신형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죠. 추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최시영 사장이 답했습니다. 총 215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바글리노 부사장이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삼성과 함께라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관계는 처음이에요. 견학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사가 공동기술개발센터를 오스틴에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입니다. 최시영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 엔지니어 500명이 함께 근무할 거예요. 테슬라 측도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공동혁신의 시작이에요.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만들어가죠. 행사장에 모인 언론인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독점 계약은 업계 최초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로이터 기자도 흥분했습니다. 165억 달러 독점 공급, 추가 50억 달러 투자까지. 삼성이 정말 대단한 계약을 따낸 거네요. 행사가 끝나고 삼성 관계자와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그 증거죠. 테슬라 바글리노 부사장과도 인터뷰했습니다. 왜 삼성을 독점 파트너로 선택했습니까?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장기 계약도 그 신뢰의 증거죠.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165억 달러 독점 공급 계약. 연간 1,440만 개 AI6 칩 전용 생산. 추가 50억 달러 확장 투자 계획. 3,000개 직접 일자리,
1만 5천 개 간접 고용 효과. 이 모든 수치들이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테슬라가 삼성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그 증거였거든요. AI 7칩 공동 개발, 로보택시용 특수칩까지. 정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할 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이에요. 215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미국 대륙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자랑스러운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인정하는 기술 강국, 바로 그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삼성 테일러 팹에서 보여준 그 자부심과 희망은 그 어느 기업도 보여줄 수 없는 삼성만이 해낼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삼성 테슬라 파트너십 발표 이후 정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된 상황이었거든요. 국가안보회의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대한국 정책 재검토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압박 정책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국 정책에 심각한 모순이 생겼습니다. 상무부 차관 도나 허버그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맞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현재 기업 규제 및 방위비 등 전반적인 대대적 인상 검토도 재진행 중입니다. 허버그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기업을 넘어서 기술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방부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런 압박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 같은데요. 이때 CIA 부국장 윌리엄 번스가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보세요.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및 공급망 리스크 평가. 번스가 핵심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한국 기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에 끼칠 경제적 손실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이 수치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2천억 달러요? 허버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번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더 타격받는다는 결론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설리번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트위터였거든요. 삼성은 미국 혁신의 핵심 파트너다. 정치적 압박보다 기술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 트윗이 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커트 캠벨이 말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테슬라 CFO 자크 커코른의 최근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드류 바글리노 부사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런 혁신적 파트너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미국 정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국 최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설리번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이제 압박 대상이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버그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상무부 내부 분석 문건이었거든요. 한국 기술 규제 시 예상되는 미국 기업 피해 규모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내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구글 AI 서비스 지연, 엔비디아 GPU 성능 저하 등등. 결론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허버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대표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은 분명합니다. 허버그가 난감해했습니다. 한국 압박 정책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때 번스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유지하되 실무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이중적 접근법이라는 뜻입니까? 캠벨이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압박 정책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을 확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이중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설리번의 비서가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였거든요. 한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만을 추구한다. 일방적 압박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발표를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허버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캠벨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압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으로 전환할 것인가. 번스가 현실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압박을 계속하면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삼성 없이는 AI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최근 실리콘밸리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모두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설리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설리번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설리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번스와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전략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술력이죠. 번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결국 진짜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것은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의 기술력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정말 선택권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어요. 머스크와 테슬라의 지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협력 요청, 그리고 미국 정부 내부의 정책 전환 검토.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보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과 삼성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제 동료 켄지가 흥분해서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이거 봤어요? BBC에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관리 대상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르몽드의 사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SAMSUNGS 라이즈 시그널즈 누 글로벌 텍 오더 삼성의 부상이 새로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예고한다. 켄지가 독일 언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에서도 한국 특집을 실었어요. 한국을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중동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자지라가 한국을 기술 민족주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어요. 기술 민족주의의 상징이라니.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아랍에미리트의 더 내셔널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주권 확립은 중동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 석유가 아닌 기술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한 사례.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변화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JP모건 애널리스트 보고서 알림이 떴어요. 샘성 더 누 킹메이커 인 글로벌 텍 삼성 글로벌 기술계의 새로운 킹메이커. 보고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기술적 우위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향후 5년간 삼성 관련 투자가 핵심 포트폴리오가 될 것. 골드만삭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마켓 브리핑에서 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켄지가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여줬습니다. 봐요, 오늘도 삼성 얘기가 첫 번째 아젠다예요. 이제 S&P 500보다 삼성 동향을 먼저 확인한다고 하네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경제의 핵심 지표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삼성 테슬라 파트너십이 만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기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CNN 국제부 기자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마르쿠스, 요즘 한국 관련 기사 요청이 폭증하고 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두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이에요? 기술로 외교적 위상을 바꾼 사례 말이에요. 친구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국제 질서를 바꿨는데 한국은 기술력으로 해낸 거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국제 외교 질서를 바꾼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 것이었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동시에 삼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연일 한국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 삼성 성공이 일본에 주는 교훈. 아사히 신문은 좀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기술 외교에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 켄지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완전한 승리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 찬사 속에서 정작 미국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긴급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과는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우리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정말 어색했습니다.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정부 내부 소식통과 만났습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쿠스,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 조건에 맞춰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보안이에요? 관세 추가 인하, 기술 규제 완화, 심지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 협상 테이블 설치까지. 그가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니. 왜 이런 일이? 간단해요. 삼성 없이는 우리 AI 전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가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압박하려던 상대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였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봤어요. 관세를 올리고 기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양보안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반도체 칩 하나였습니다. AI6 칩. 겉보기엔 정말 작은 칩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이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것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AI6 칩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손톱 크기보다도 작은 이 칩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선 것. 일본처럼 돈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중국처럼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오직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상대한 것이었죠.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만들어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기술, 전략, 주권.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술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가 매일 아침 삼성을 언급하는 이유도요. 한국의 기술이 외교를, 산업을, 그리고 국제 질서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켄지가 오후에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르쿠스, 이거 봐요. MIT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술 영향력 순위예요.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영향력 부문에서 3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미국, 중국 다음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7위였는데 말이에요. 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성 하나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것이었죠.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 세계 질서를 칩 하나로 뒤흔든 한국의 존재감.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기술 주권의 시대. 한국이 그 선두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 말이에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끝없는 혁신 의지와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 필요로 하고 배우려고 하는 나라. 칩 하나로 세계 질서를 바꾼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나의 트위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70억 달러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주권이었죠.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